현재 광주군공항에서는 전투기가 계속 뜨고 내리고 있음. 그런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활주로와 경납고가 있는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형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서게 됨. 문제는 반도체 생산 목표가 2030년으로 제시됐는데 군공항 이전은 그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임. 그래서 군공항 전체를 옮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군사 기능과 겹치지 않는 일부 구역부터 반도체 공사를 시작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음. 쉽게 말하면 같은 부지 한쪽에서는 군용기가 뜨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형 크레인과 굴착기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임. 이런 방식이 실제로 가능할까? 여기서 말하는 선착공도 단계별로 구분해야 함. 첫 번째 단계는 실제 땅을 파는 공사가 아니라 측량과 토양조사, 산단 설계와 환경평가를 먼저 진행하는 준비 단계임. 이 작업은 군공항이 운영되는 동안에도 군과 협의해 상당 부분 진행할 수 있음. 두 번째는 군사구역 밖이나 외곽에서 도로와 전력선, 용수관로 같은 기반시설을 만드는 단계임. 공장 부지를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외부 인프라를 먼저 준비하면 전체 일정을 줄일 수 있음. 세 번째가 군공항 내부의 부지 조성과 건축공사임. 이 단계부터는 비행안전과 군사보안, 탄약고 안전거리와 작업자 출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함. 네 번째는 클린룸과 생산장비를 설치하는 단계임. 이 시점에는 먼지와 진동, 전력 품질까지 훨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전투기 운항과 병행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 정치권에서 공사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어느 단계를 의미하는지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김. 외곽 전력선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과 군공항 한가운데 팹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르기 때문임. 먼저 왜 광주군공항이 선택됐는지부터 봐야 함.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은 SK 약 470조 원, 삼성전자 약 425조 원, 엠코 약 1조 원을 합쳐 총 896조 원 규모로 제시됐음. SK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팹을 각각 2기씩 추진하고 AI 데이터 센터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같은 시설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 엠코는 광주의 첨단 패키징 생산 시설을 확대할 계획임. 흔히 800조 호남 반도체라고 부르지만 896조 원 전부가 광주군공항에 들어서는 반도체 공장 건설비는 아님. 팹과 데이터 센터, 패키징, 미래에너지 등 여러 장기 투자 계획을 모두 합친 금액임. 광주군공항 부지는 약 250만 평 규모로 알려져 있음. 대형 반도체 팹 여러 개와 협력사, 연구시설, 변전소와 폐수 처리 시설까지 배치할 수 있는 넓은 땅임. 공항 특성상 활주로 주변이 상당 부분 평탄화돼 있어 산을 깎고 땅을 다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광주 도심과 광주 송정역이 가깝고 지존도로와 주거교육 의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임. 외곽의 넓은 빈 땅보다 직원과 가족이 정착하기 쉽고 수도권과 오가는 교통도 편리한 편임. 반도체 공장 부지로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장소인 거임. 그런데 이 땅은 비어있는 산업용지가 아님. 현재 대한민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운영하는 군사기지임. 활주로와 경납고뿐 아니라 탄약고, 연료시설, 정비시설, 통신시설과 보안구역이 연결돼 있음. 군공항을 산업단지로 바꾸려면 단순히 전투기만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 정비장비와 탄약, 연료, 관제기능과 병력까지 옮겨야 하고 대체시설도 먼저 마련해야 함. 군공항은 활주로 하나만 옮기는 시설도 아님. 항공기가 출격하려면 관제와 기상, 정비와 급유, 탄약관리와 소방구조, 통신과 경계체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함. 비상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항공기와 병력이 들어올 수 있어 여유 공간도 필요함. 일부 기능을 먼저 떼어내면 남은 기능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함. 예를 들어 탄약고를 멀리 옮기면 안전구역은 확보할 수 있지만 출격 준비 시간과 운송 보안 부담이 늘어남. 정비 기능을 분산하면 평소에는 운영할 수 있어도 긴급 고장 때 대응이 늦어질 수 있음. 대체기지 역시 빈 활주로가 있다고 바로 전투비행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님. 경납고와 정비고, 숙소와 탄약시설을 늘리고 주변 공역과 훈련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함. 수용기지 주민에게 새로운 소음과 규제가 생기는 문제도 뒤따름. 따라서 광주에서 기능을 빼는 속도만 볼 게 아니라 기능을 받는 기지가 언제 준비되는지도 같은 일정표에서 봐야 함. 더 복잡한 점은 광주군공항이 한국군만 사용하는 시설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임. 광주기지는 국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음. 미 공군 전투부대가 평상시 상주하는 기지는 아니지만 유사시 미항공 전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일부 시설과 구역이 이주되고 있음.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미국 측에 공여된 구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공항 기능을 변경하려면 한미 간 협의와 공동운영기지 재지정 같은 절차가 필요함. 미 7공군도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공군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음. 미국이 한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지 말지 허가하는 구조는 아님. 현재까지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사업에 반대하거나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음. 필요한 것은 공동운영기지의 기능과 미 측 공여구역을 어떻게 조정하고 유사시 미 공군 전개 기능을 어느 기지로 옮길지 협의하는 과정임. 그런데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님. 한미연합작전계획과 시설,
군사물자와 전시 대비 태세가 연결돼 있다면 대체 기능부터 마련해야 할 수 있음. 미국의 찬성과 반대보다 협의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가 진짜 변수인 거임. 청와대와 국방부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관한 한미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음. 국내 군공항 이전 절차도 간단하지 않음. 무안의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새 활주로와 관제시설, 경납고, 탄약고와 정비시설을 만들어야 함. 기존 방식은 새 군공항을 먼저 지어 국방부에 넘긴 뒤 광주 군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구조임.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 정부는 2030년 반도체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지만 군공항 이전은 그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 이유임. 그래서 정부와 지방정부는 여러 절차를 순서대로 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 첫 번째는 무안 이전 부지 선정과 새 군공항 설계를 진행하는 동시에 광주에서는 국가산단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반도체 공장 설계, 전력과 용수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임. 한 단계가 완전히 끝난 뒤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해 시간을 줄이려는 거임. 두 번째는 군공항 전체를 비우기 전에 군사작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외곽 부지나 빈 구역부터 공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식임. 군사구역과 산업단지, 공사구역을 명확하게 나누고 군용기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구상임. 세 번째는 군공항 기능을 한 번에 옮기지 않고 나눠서 이전하는 방법임. 전투기 운용은 다른 공군기지로 보내고 정비시설과 탄약고는 별도의 군시설로 먼저 이전하면 광주 부지를 더 일찍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임. 하지만 이 방법들은 아직 확정안이라기보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검토되는 여러 대안에 가까움. 각각 새로운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임. 전투기를 다른 기지로 보내면 그 기지의 운항 횟수와 작전 부담이 늘어남. 기지 주변 주민은 갑자기 전투기 소음과 군사시설 규제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음. 광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부담을 옮긴다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큼. 정비시설과 탄약고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면 군수지원 효율과 긴급대응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군공항은 단순히 전투기를 세워놓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임. 전투기와 정비인력, 부품과 탄약, 연료와 관제 기능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야 함. 기능을 지나치게 흩어놓으면 평소 운영비가 늘고 비상 상황에서 대응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음. 사용하지 않는 구역부터 공사한다고 해도 안전 문제는 남아있음. 반도체 공사에는 수많은 작업자와 자재 차량, 대형 굴착기와 높은 크레인이 들어옴. 군공항에서는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이착륙하고 탄약과 항공유가 관리됨. 공사장 먼지와 강한 조명, 높은 크레인은 비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작업자 출입과 군사 보안도 동시에 관리해야 함. 군의 훈련 일정에 따라 공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될 가능성도 있음. 한쪽에 울타리를 세운다고 군사작전과 대형 건설 현장이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라는 뜻임. 탄약고와 연료시설이 공사구역 가까이에 남아있다면 차제와 폭발에 대비한 안전거리도 확보해야 함. 반도체 공사에 사용되는 용접과 절단 작업, 중장비 이동과 진동이 군사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함. 법을 바꿔 일부 개발을 허용하더라도 물리적인 위험까지 법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님. 반도체 공장 자체의 위험물 관리도 군공항과 충돌할 수 있음. 팹에서는 초순수와 특수가스,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함. 생산시설 내부에는 엄격한 안전설비가 들어가지만 건설과 시운전 단계에서도 가스배관과 저장시설,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군공항에는 항공유와 탄약이 존재함. 두 시설이 가까운 기간에는 화재와 폭발, 대규모 대피 상황을 가정한 통합 대응 계획이 필요함. 군 소방대와 공장 소방조직의 지휘권을 어떻게 나누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출입로를 우선 사용할지까지 정해야 함. 군사보안 때문에 민간 구조인력의 접근이 늦어지거나 공장 사고 때문에 활주로가 폐쇄되는 상황도 검토해야 함. 폐수 처리도 공장 가동 직전에 급하게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아님. 용수 65만 톤을 확보하는 문제만큼 사용한 물을 어떻게 정화하고 어디로 방류할지도 중요함. 처리시설 용량과 방류수 기준, 사고 때 저장할 비상저류조가 준비되지 않으면 공장 건물만 완성돼도 생산을 시작할 수 없음. 환경정화 문제도 있음. 군공항 부지는 오랜 기간 항공유와 정비용 화학물질, 각종 군사장비가 사용된 장소임. 토양과 지하수에 오염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고 정화가 필요하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음. 반도체 공장은 먼지와 진동, 오염물질 관리가 특히 중요한 초정밀 산업시설임. 부지 정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먼저 시작했다가 나중에 오염이 발견되면 공사를 다시 멈추고 시설을 뜯어야 할 수도 있음. 속도를 내기 위해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과 필요한 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건 구분해야 하는 이유임. 군공항 일부를 확보한다고 바로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는 것도 아님. 정부가 제시한 호남권 반도체 공장 전체의 필요 전력은 약 6.3기가와트, 산업용수는 하루 약 65만 톤 수준임. 대형 발전소 여러 기와 막대한 물 공급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정부는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변전소와 송전선, 용수관로, 폐수 처리 시설을 공장 가동 전에 완성해야 함. 전력 공급 계획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음. 정부와 한전은 신장성 신광주 변전소에서 산단까지
약 2025의 공급 선로를 연결하고 1단계 선로를 2029년 말까지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음. 황룡강과 지방도 부지를 활용해 상당 구간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방식도 검토하고 있음. 주거 지역을 지나는 구간을 지중화하면 주민 반발을 줄일 수 있지만 지상 송전선보다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신장 송변전소 자체도 주민 반발과 인허가 문제로 일정이 늦어진 전력이 있어 2029년 목표를 맞추려면 시간이 빠듯한 상황임. 용수도 마찬가지임. 정부는 동복댐과 주암댐, 장흥댐, 보성강댐, 나주댐 등 기존 수원과 용도 전환, 농업용수 대체 공급 등을 조합해 하루 65만 톤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내놓았음.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과거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는 점에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산업용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느냐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정부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여유 물량의 계산과 극한 가뭄 상황을 더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함.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선착공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필요함. 단순히 지도를 보고 군공항 외곽에 빈 땅이 있으니 먼저 공사하면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공항 주변에는 비행안전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탄약고 안전거리와 통신보호구역이 겹칠 수 있음. 높은 크레인을 세울 수 있는 위치와 최대 높이도 항공기 이착륙 경로에 따라 달라짐.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조명은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굴착과 발파에서 생기는 먼지와 이물질은 항공기 엔진에 위험을 줄 수도 있음.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일반 건축 현장보다 훨씬 많은 장비와 인력이 들어감. 대형 모듈과 배관, 정밀 장비를 실은 차량이 밤낮으로 이동하고 수십 미터 높이의 크레인이 장기간 설치됨. 군공항의 보안 검색과 출입 통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천 명의 민간 작업자를 투입하려면 별도의 출입로와 신원 확인 체계가 필요함. 공사 차량의 동선이 군용 차량이나 탄약 운반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고 훈련이 있는 날에는 일부 공사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음. 즉, 선착공이 가능하더라도 공사 속도가 일반 산업단지보다 느려질 가능성이 있음. 공사구역을 작게 나누면 안전은 높일 수 있지만 장비와 자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워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 반대로 공사구역을 넓게 확보하면 군 작전 공간이 줄어들어 전투비행단의 훈련과 대비태세에 부담이 생길 수 있음. 이 두 조건 사이에서 어느 수준을 선택할지가 핵심임. 또 하나는 소음과 진동임. 반도체 공장의 생산시설은 완성된 뒤 미세한 진동까지 관리해야 함. 군용기가 가까운 곳에서 이착륙하면 소음뿐 아니라 집안 진동과 공기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건설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장비를 설치하고 시험 가동하는 시점까지 전투기 운항이 계속된다면 정밀 공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공장 건물의 방진 설계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들고 장비 제조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전투기 운항과 반도체 생산을 일정 기간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검증 없이 단순히 부지만 나누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임. 군공항 기능을 나눠서 옮기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함. 전투기 비행대대만 먼저 다른 기지로 보내고 정비행정 기능을 남길 수 있음. 반대로 탄약고와 연료시설을 먼저 옮겨 위험구역을 줄인 뒤 전투기는 일정 기간 계속 운용하는 방식도 가능함. 하지만 각각의 선택에는 다른 비용이 생김. 전투기를 먼저 보내면 수용기지의 경납고와 정비인력, 숙소와 활주로 운영 능력을 추가해야 함. 탄약과 연료를 먼저 옮기면 광주기지에서 훈련할 때 다른 지역에서 물자를 가져오는 비효율이 생길 수 있음. 정비시설을 분산하면 작은 결함에도 장비와 인력을 먼 거리에서 이동시켜야 할 수 있음. 군은 평상시 효율만 보는 조직이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즉시 대응해야 하는 조직임. 기능 분산이 며칠이나 몇 달의 임시조치인지 수년 동안 유지될 구조인지에 따라 군사적 부담은 크게 달라짐. 선착공을 추진하려면 군이 감당할 수 있는 임시운영 기간과 비용도 함께 공개해야 함. 법적 절차도 병렬 추진이라는 말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음.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군사시설 이전 승인, 토지 이용계획 변경, 전력설비 인허가와 용수관로 공사는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함. 한 절차가 늦어지면 다른 절차가 완료돼도 실제 착공은 시작하지 못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산업단지 지정이 끝나도 토양오염 정화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장 위치를 결정하기 어려움. 전력선 설계가 완료돼도 변전소 부지와 주민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장비 발주를 확정하기 어렵고 용수관로가 늦어지면 폐배 시험 가동 일정도 밀릴 수 있음. 정부가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부처와 지자체, 군과 기업의 책임자를 하나의 일정표로 묶는 조정기구가 필요함. 각 기관이 자기 인허가만 처리하는 구조에서는 일정 지연의 책임이 서로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큼. 따라서 2030년 목표를 신뢰하려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단계별 마감 시점이 나와야 함. 예를 들어 이전 부지 확정, 한미협의 1차 완료, 토양조사, 국가산단 지정, 전력선 착공, 용수관로 착공, 첫 팹 기초공사, 장비 반입과 시험 가동이 언제 이뤄지는지 공개해야 함. 각 단계가 늦어질 경우 무엇을 병행하고 무엇을 포기할지도 보여줘야 함. 이 사업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음. 첫 번째는 최상의 시나리오임. 무한 이전협의와 한미 군사협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광주 군공항 외곽의 안전한 구역부터 기반 공사가 시작됨.
전력선과 용수관로도 2029년 이전에 완성되고 기업이 첫 팹 장비를 계획대로 들여오면 2030년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음. 두 번째는 부분 지연 시나리오임. 산단 조성과 공장 건축은 시작되지만 군공항 이전이나 전력망이 늦어지는 경우임. 건물은 완성돼도 장비 반입과 시험 가동이 미뤄질 수 있고 기업은 초기 생산량을 줄이거나 가동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 세 번째는 장기 지연 시나리오임. 무한 주민 동의와 한미 협의, 환경 정화와 전력망 가운데 여러 조건이 동시에 늦어지는 경우임. 기업은 광주 투자 순서를 뒤로 미루고 평택이나 용인 등 기존 생산기지에 자금을 먼저 투입할 수 있음. 광주에는 토지 규제와 개발 기대감만 남고 실제 일자리와 세수는 늦게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 정부는 가장 좋은 경우만 홍보할 게 아니라 부분 지연과 장기 지연 상황에서의 대체 계획도 제시해야 함. 기업과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적인 날짜보다 지연됐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임. 환경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중요함. 군이 사용한 부지의 오염이라면 국가가 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음. 반면 산업단지 개발로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면 개발이 일부를 정화 비용에 활용할 수도 있음. 오염이 예상보다 심하면 공사구역을 변경하거나 지하수 정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도 있음. 정화 작업을 서둘러 기준을 낮추면 나중에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 문제, 공장 운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음. 반도체 공장은 수십 년 동안 운영할 시설인 만큼 초기 일정 몇 달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환경 위험을 떠안는 선택은 피해야 함. 그리고 2030년이라는 목표를 판단할 때 공장 준공과 제품 생산을 구분해야 함. 건물 외형이 완성됐다고 바로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은 아님. 클린룸을 설치하고 수천 대의 장비를 반입한 뒤 배관과 전력, 가스와 초순수 시스템을 연결해야 함. 장비별 시험 가동과 공정 안정화, 고객 인증에도 시간이 필요함. 첫 웨이퍼가 들어간 시점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율을 확보한 시점은 다를 수 있음. 정부가 말하는 2030년 가동이 건물 준공인지 시험 생산인지 실제 대량 생산인지 명확히 해야 일정 논쟁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음. 결국 선착공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7가지를 봐야 함. 첫째, 어느 구역을 언제 군사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둘째, 크레인과 조명, 먼지와 진동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는지 확인해야 함. 셋째, 전투기와 탄약고, 정비시설을 어떤 순서로 이전할지 공개해야 함. 넷째, 한미공동운영기지 기능을 어디로 옮길지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다섯째, 토양정화 범위와 비용부담 주체가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함. 여섯째, 전력선과 용수관로가 공장보다 먼저 완성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일곱째, 2030년이 시험 가동인지 대량 생산인지 목표의 의미가 분명한지 봐야 함. 이 기준이 공개된다면 선착공은 무리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단계적 개발 전략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반대로 구체적인 구역과 일정 없이 공사부터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군사안전과 환경, 주민 동의를 뒤로 미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자금 집행 순서도 선착공의 현실성을 좌우함. 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반시설에 먼저 돈을 쓰고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이미 투입한 비용이 장기간 묶일 수 있음. 반대로 기업이 공장 설계와 장비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군공항부터 옮기면 지역은 오랫동안 비어있는 부지를 떠안을 수 있음. 그래서 단계별 조건을 연결해야 함. 이전 부지와 한미 협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외곽 인프라 예산을 집행하고 군사구역 해제 시점이 확정되면 부지 조성에 들어가며 전력과 용수 공정률이 목표를 넘으면 기업이 장비 발주를 확정하는 방식임.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가 서로의 약속만 기다리다 멈추지 않도록 동시에 움직이는 계약 구조가 필요함. 기업이 투자 시기를 늦추면 국비 지원도 조정되고 정부 인프라가 지연되면 기업의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 원칙을 세워야 함. 2030년이라는 목표도 하나의 날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준일로 나누는 편이 정확함. 부지 조성 시작, 건물 골조 완성, 클린룸 설치, 첫 장비 반입, 시험 생산과 대량 생산은 모두 다른 시점임. 정부가 2030년 가동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느 단계까지를 말하는지 공개해야 함. 첫 장비가 돌아가는 것만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율과 생산량을 확보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야 함. 일정표를 검증하려면 각 단계 사이에 필요한 여유 시간도 봐야 함. 군사구역이 해제된 다음 날 바로 공사 차량이 들어가는 것은 아님. 경계시설과 출입로를 다시 만들고 위험물과 통신설비를 옮긴 뒤 안전검사를 해야 함. 토양오염이 발견되면 오염된 흙을 걷어내고 지하수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음. 건물 공사가 끝난 뒤에도 클린룸의 온도와 습도, 진동과 먼지 수준을 안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전력과 초순수, 특수가스와 폐수 처리 설비를 연결하고 장비별 시험을 반복해야 함.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설비의 인허가나 성능 시험이 늦어지면 수천 대 장비의 반입 순서도 바뀔 수 있음. 그래서 반도체 공장 일정은 건설사만의 공정표가 아니라 군과 안전, 수자원기관, 환경당국과 장비업체의 일정이 하나로 맞아야 함. 또 광주기지의 작전이 줄어드는 기간에 다른 기지가 부담할 훈련 횟수와 소음도 공개할 필요가 있음. 광주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지역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받는다면 새로운 갈등이 생김. 정부가 선착공을 국가 전체의 해법으로 제시하려면 광주 부지뿐 아니라 대체기지와 무안,
송전선과 용수관로가 지나는 지역까지 하나의 영향권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함. 결국 광주군공항을 완전히 비우지 않고 호남반도체 공사부터 시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님. 군사작전에 사용하지 않는 구역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한미 군사협의와 국내법 정비, 안전대책과 환경조사를 마친다면 일부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는 먼저 진행할 수 있음. 하지만 일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과 2030년에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임. 군공항 이전과 한미협의, 국가산단 지정과 환경평가, 전력과 용수 가운데 하나만 늦어져도 전체 가동 일정이 밀릴 수 있음. 반대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기업은 AI 반도체 시장의 투자 시기를 놓칠 수 있음. 반도체 공장 한 기의 가동이 몇 년 늦어지면 시장 점유율과 고객 계약, 투자 수익에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음. 정부가 속도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이 사업의 핵심은 속도와 안전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님. 동시에 추진하더라도 어떤 군사 기능을 어디로 옮기는지, 어느 구역에서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 한미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전력과 용수가 늦어질 때 대체 계획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 없이 2030년이라는 날짜만 반복하면 무리한 정치적 시간표처럼 보일 수 있음. 반대로 군사안전과 주민동해, 인프라 구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면 광주군공항은 군사시설 이전과 산업개발을 동시에 해결한 새로운 사례가 될 수도 있음. 군공항을 완전히 비우기 전에 호남반도체 공사부터 시작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